이국적 교수님께서 이 최근에 어떤 강의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많이 화제가 되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직접 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고 그냥 알려진 내용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용들 중에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 휴학충이랑 파업충들이, 요새 휴학충은 아니죠. 그냥 수업 거부충이죠. 지금 휴학하진 않고 있고 수업 거부충들이 벌레들이 이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글들을 좀 발췌를 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만 찝어서 정부를 욕하는 꼴을 보기가 싫어서 한번 이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자, 119 소방관 분들도 있고 112 경찰관 분들도 있고 간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렇게 많은 의료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있죠. 제가 무슨 사고가 나서 누구한테 칼을 찔려도 범인을 잡으려고도 하지만 뭐 경찰관이 됐든 119가 됐든 어디든 전화하면 바로 연계들을 또 해주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의료 시스템이 아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 저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료를 아주 많이 내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되겠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이분들이 많이 고용이 돼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아쉽게도 유일하게 단 한 직종만 의료인들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부족한 직종이 있죠. 그것은 이름하여 의느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치느님도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 휴업충들, 수업 거부충들, 파업충들은 의느님은 필요하지 않다. 간병인이나 더 늘려라. 일단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인류 보편적 가치에 도움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A, B, C, 뭐 직장 자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약간 도움이 되는데 연봉을 10억을 주고 B에서는 도움을 인류 보편적 가치에 도움을 한 5 정도 주는데 연봉이 5억이고 그다음 C는 도움을 아주 많이 줘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큰 도움을 주는데 연봉이 좀 약하죠. 그러면 여기서 10명을 뽑고 여기서 10명을 뽑고 여기서 10명을 뽑는다고 하면 사람마다 이런 데도 가고 싶어 좀 도움이 좀 덜 돼도 어차피 해대는 건 아니니까 연봉을 더 많이 주는 데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뭐 돈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니까 도움을 더 많이 주고 사회에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적절하게 연봉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A가 좋은 사람 A 가면 되고 나는 근데 도움도 적절히 되면서 돈도 한 중간 정도 버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서 A와 B와 C를 적당하게 가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만약에 조건이 가상의 이런 회사 직책이 있다고 한다면 A를 더 많이 갈 거고 저는 돈 좀 적게 벌어도 더 많이 도움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럼 B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C가 될 수도 있고 사람 숫자로 따지면 A를 가장 많이 갈 거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정도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것은 10명 뽑고 10명 뽑고 10명 뽑아서 총 30자리가 있을 때 이야기인 거고 중요한 것은 지원을 가능한 사람이 총 10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명, 1명, 1명 정도 되겠죠.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겠다.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다. 현대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문제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절대 숫자가 부족한 게 문제이다. 그래서 독점의 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휴학벌레들과 요 수업 거부 벌레가 이제 수업 거부 벌레들과 그다음에 파업충들은 뭐라고 짓거리고 있느냐? A 놔두고 B 놔두고 C 놔두고 B랑 C가 사회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얘네들의 연봉을 압도적으로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개소리들을 하고 있죠. 이거 자본주의 아님?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여기를 더 많이 뽑으면 되잖아. 일단 개소리를 처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병원을 안 가는 사람한테까지도 의무적으로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이미 내고 있는데 이걸 더 내라고 하면 그냥 아예 전 재산을 다 가져가서 다 이분들한테 그냥 연봉을 50억으로 만들지 뭐하러 이딴 계산을 하고 있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치과의사는 얘기 되게 잘 안 하지만 치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사 숫자를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런 자리에서 지원 자격자를 10명만 두지 말고 지원 자격자를 30명을 두면
여기서 18명, 여기 한 명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경쟁에 따라서 여기는 좀 적당하게 10명까지가 가고 그다음 나머지 10명, 그다음 나머지 10명. 그래서 어차피 다 채워진다. 구인은 10명밖에 30명밖에 안 하는데 지원 자격을 30명을 주면 그러면 뭐 누구는 여기 안 하고 나머지서 노나요? 어디 뭐 장사하러 가요? 뭐 치킨집 차리러 가요? 뭐 프랜차이즈 하러 갈까요? 그런 일 없다. 그래서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면 니들이 좋아하는 자본주의에 의거해서 나는 이런 쪽으로 갈래, 이런 쪽으로 갈래, 이런 쪽으로 갈래 하면서 이것들이 점점 요 도움 주는 쪽으로 점점 맞춰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자유롭게 두는 것이 자본주의다. 그것이 자본주의죠. 여기 이 사람들한테 연봉을 20억을 줘라, 50억을 줘라. 그게 자본주의가 아니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것이다 라는 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것이 해결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더 근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건강보험 포파시키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현대 우리나라 헬조선의 의료계의 문제는 그리하여 의사, 그다음 치과의사 포함해서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주 많은 문제의 근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오늘날 25년 4월에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저 강의가 공보충들을 상대로 했대요. 군대 안 가고 그냥 그냥 군대 그냥 출퇴근 놀러 가는 아이들이 그냥 거기 강의를 들었던 거라서 벌레가 전달을 벌레같이 했을지가 저는 먼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워딩을 글로 전달을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뉘앙스로 했는지, 어떤 말투로 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했는지, 어떤 표정, 그리고 문맥이라는 게 있는 거죠. 문맥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자리도 있죠. 어떤 자리였었나, 저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자료 봐도 찾아봐도 참가가 없고 그냥 참가했던 A씨가 뭐라고 했다더라. 그리고 또 모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더라. 뮤니티에 올라와 있기를. 그래서 얘가 실제로 참여를 했는지도 미정이고, 저분이 이국종 교수님이 정말로 저렇게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저 워딩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 어떤 기사에서도 이것을 실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기사들이 모 커뮤니티에 올라있는 A씨가 이렇게 썼더라 뭐 이 소리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무시하려고 했지만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많은 벌레들이 지금 너무 많이 서식을 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저렇게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런 뉘앙스로 얘기는 했나 보다라고 전제로 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이 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근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나도 국방부의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 그리고 뭐 A씨가 블라블라 했고, 그리고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 년간 이어진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뭐 이건 당연한 소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적으로 공격받던 역사를 몰폈다고 전해지고, 자, 조선의 아들, 딸들은 말을 못 알아먹는다. 서울대,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 있는 틀딱 의사들이,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그다음 평생 너희들을 괴롭힌다. 그래서 바이탈카 가지 마라 라고 뭐 박았대요. 그리고 뭐 A씨는 또 뭐 사례를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장을 했으면 기자면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모든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모든 뉴스 기사가 지금 이걸로 다 뒤덮여져 있어갖고 도대체 A씨가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이 과로사로 사망한 자기의 동료를 언급했다. 그래서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좆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내 인생 망했다. 나랑 같이 일하던 윤한도 교수가 과로로 죽었다. 산재 처리를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말아라고 했대요. 그래서 국군, 대전병원 군인 한 명이 미국에 있는 시험을 붙었는데 뭐 축하했다. 그래서 너희를 떠나라 뭐 위에서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교수는 군인들이 불편해할 만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냥 얘기했는지 서슴었으면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이것도 A씨가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주력 사업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드론 워리어 플랫폼 군인들 앞에서 뭐 조롱을
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의정 갈등이라고 쓴 것부터가 이거 일단 딱 스캠 느낌이 딱 나죠. 의사와 정부는 갈등한 적이 없죠. 국민과 의사가 갈등하고 있고. 그런데 뭐 교수들은 중간 착지자가 맞다. 뭐 당연한 소리 하셨고, 복귀자랑 패싸움이라도 벌어져서 반 정도는 죽을 줄 알았는데 다들 착하다. 이제 의사들과 교수들이 뭐 전공의 중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온 사람과 나간 사람들끼리 반 정도 패싸움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뭐 다들 착하다. 원래 새님들이라 얘네들은 앞에서는 다 눈 깔아요. 그냥 온라인에서만 나대고 그리고 직책이 있을 때만 나대는 거지, 그냥 인간적으로 다 거의 다 새님의 거의 다 족밥들이죠. 그래서 원래 얘네들 뭐 패싸움 같은 거 안 돼요. 다 온라인 상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뭐 전공의를 복귀한 기사들을 이렇게 감귤이라고 부른다는데 뭐 귀엽다. 유우적 교수님 되게 감성적이시네요. 병원으로 복귀한 의사들과 그렇지 않은 의사들 간에 큰 다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다. 왜 이런 걸 예상하셨죠? 전 전혀 이런 걸 예상하지 않았는데. 자, A씨는 이 교수가 전공의들을 짝에서 벽에 유리를 바르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대학병원들이 문제다. 그래서 조선 아들, 딸들이 수가 올리라고 하면 개수를 취급하는 거 아니냐. 현행 의료체계 문제에 대학병원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뭐 당연한 소리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막이랑 텐트만 있으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진료 보러 오는데 서울대병원에 대리서 그만 바르고 개지랄이라고 했겠죠. 문맥상 개지랄 좀 그만해라. 이른바 빅5 병원은 어차피 환자가 몰리니 인테리어 휩쏟지 말라는 의미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셨는데 좀 쭉 들으면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가 또 하나하나 또 지적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고 이국종 교수님을 이렇게 열받게 한 정부가 문제다, 제도가 문제다, 시스템이 문제다, 이 워딩을 자꾸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교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본인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신 뭐 이런 기사도 없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근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아주 학을 띠는 이제 워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해야 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근데 상황상 정황상 내가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러면 기분 좋게 해야죠. 그리고 후배들한테 해줄 말이 없으면 그럼 말을 안 하시면 되는데, 교장이 부탁해서 찾아왔으면 그럼 부탁하면 난 거절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를 와갖고 왜 이딴 소리를 하는지 일단 여기서부터 의심이 가고, 그리고 월급을 받는 입장이면 상급자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싫으면 사직서를 내고. 근데 보면은 교장이 병원까지 와서 찾아와서 해달라고 했다. 부탁했다. 찾아와서 해달라고 했다. 직접 찾아와서 했다. 그러면 부탁이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잖아. 그래서 좀 시작부터 일단 짜친다. 이거 안 읽어보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하자의 느낌이 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글쓴이 A에 따르면 한국 의료계에 문제를 했다. 그래서 조선반도 문과놈이 문제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과, 문과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인 중에서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다음에 의료 관련 일을 하는 정치인들을 배출한 직종은 누굴까요? 의료인, 의료 종사자 중에서 유사 이래로 최근 우리나라 현대 한 약 50여 년 동안에 의료인, 의사, 종사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장관과 정치인이 배출된 직종은 뭐 의느님이죠.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서 왜 문과 얘기가 나오나 일단 의심이고, 저기서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글쓴이가 안 우긴 건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선의 아들 딸들은 말을 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서울대 그다음에 요 틀딱들이가 공무원들이 평생 괴롭힌다고 살기 싫으니까 바이탈카를 하지 마라,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정답 얘기가 다 나왔어요. 고령의사, 이 새끼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노의, 의사 새끼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노의, 때려쳐 이 새끼 꺼져, 인간같지도 않은 새끼야 말이야, 나랑 한판 붙을래? 이국종 교수님한테 이렇게 욕설까지, 이국종 교수님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얘들 때문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얘는 문과가 아닌데, 그다음에 공무원도 아닌데 어떤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저는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짤이죠. 저분은 아주대 의료원 짱이고
저분은 대한산부인과 학회 짱이었고 현재 아주대 요양병원 짱인데 어떤 부분이 문과와 공무원인지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 아마 이거 말고 뭐 더 다른 거를 문과와 공무원들이 하긴 했었나 봐요. 뭐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예를 뭐 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유추해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무원은 의느님이 비의느님과 말을 섞는 거를 제가 거의 보지 못했는데 가끔 보지만 거의 보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좀 어떤 괴롭힘이 있었나요? 뭐 이것은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A씨는 이 교수가 현업일 때 외과를 관둔 사례 보여줬다. 그리고 과로사 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평생 이래도 바뀌는 건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자 일단 의느님들은 이제 인류의 생가사를 본인들이 신과 같이 관장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되게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의느님에게 고용된 직딩이죠. 직딩이라고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좆빠지게 이랬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게 당연히 직장인이 열심히 일하면 그 직장이 바뀌나요?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그냥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직장인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바뀌는 게 없어? 그거 뭐 원래 헬조선에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은혜님들은 본인들의 일이 워낙 신적인 존재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국종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직딩이 과로사한 이유는 과도한 업무를 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장이 과로한 업무를 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직딩이 과도한 업무를 하는 이유는 왜 그 사람들 과도한 업무를 줄까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눠서 하자고 했더니 이지랄들 떨고 있고 이지랄들 떨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가? 지금 여기에서 한평생 외과에서 일했는데 바뀌는 거 없다. 인생 망했다. 지금 이 말이 얼마나 무슨 18살 아이가 무슨 편의점 알바를 2년 했다 뭐 이 정도 수준의 워딩인 것이라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너무 수준이 너무 짜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과다한 업무는 계속 시키고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저분들의 연봉을 10억 넘으면 약하면 20억 주면 되죠. 저분들의 연봉을 20억으로 바꿔주면 자본주의라서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저분한테 이 과로하신 이 외상외과에서 족빠지게 일하시는 분들을 연봉을 한 20억으로 올려주면 그럼 이게 뭐가 바뀌죠? 도대체 뭐가 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면 그러면 좋나? 그러면 본인이 돈을 열심히 버셔서 그러면 그렇게 병원을 차리셔서 하면 되시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말아라. 너희는 바이탈카 가지 말아라. 뭐 얘기인 건데 거기서 강의들은 공보 벌레 애들이 그렇게 안 사는 애들이 근데 무슨 얘네들한테 왜 저렇게 되지 말라고 원래 안 해요 얘네들. 저렇게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안 하니까 지금 잘못 얘기하셨다. 핀트가 너무 틀어졌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대전병원에서 어떤 놈이 뭐 미국 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시면 되잖아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본인이 가고 싶다면 그럼 가는 거지. 무슨 뭐 이 이야기 중에서 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롱했는지가 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서 A씨가 지금 똑바로 안 적었죠. 미국 의사가 되는 시험을 뭐 어떤 뭐 USMLE라는 뭐 시험을 봤는데 무슨 뭐 2차도가 있는데 뭐 1차 붙었다 뭐 블라블라 그걸 하는데 뭐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그냥 안 하고 지하 창고에서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군인들을 조롱했다고 했는데 조롱함이라고 끝났다는 것에서 조금 이제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의정 갈등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대요. 근데 의정 갈등이 한 적이 없는데 의사랑 정부랑 갈등을 뭐 둘이 사겨요? 뭔 갈등이에요? 국민과 의사, 정확하게는 국민을 상대로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이죠. 무슨 뭔 갈등이에요? 뭐 남녀 갈등이야? 그래서 뭐 갈등한 적 없었는데 의정 갈등이라는 워딩 자체가 이 버러지들이 쓰는 거죠. 의느님이 정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고 갈등이라고 하고 싶으면 국의 갈등이라고 해야죠. 뭔 의정 갈등입니까? 정부랑 뭐 싸울 일 자체가 없죠. 그리고 이 교수는 교수들 중간 착지자 맞죠? 이게 의사 새끼들인 거죠. 의사 교수들 중간 착지자 맞고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고 복귀자랑 뭐 싸울 줄 알았는데 블라블라 했다. 그래서 이게 귀여워요. 이게 귀여워. 패싸움하지 않았으니까 귀여운 거예요.
전공의들 휴학 대학생들 중에서 휴학하지 않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전공의들 중에서 그만두지 않았거나 계속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런 분들과 그만두고 나서 안 그만둔다고 지랄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취직했다고 지랄대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의사 유튜브 중에서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에 취직했다고 이 새끼들이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갖고 막 유튜브 안 하고 지금 다시 하고 있지만 안 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귀여워요? 이게 귀엽나? 주먹질을 안 해서 귀엽다는 거예요. 주먹 다짐을 해야 큰 갈등인 건데 이게 지금 뭔 소린가? 이게 되게 작은 갈등이에요. 이게 되게 갈등이 작아 보이셔요. 이게 여기 정부가 어디 있죠? 정부랑 의원님들이랑 뭐 어떤 갈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의 핀트가 완전히 지금 나가 있다라는 점이 될 수가 있고 A 교수는 전공의들을 짜내서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뭐 대학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렇죠. 이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쪼는데 이제 쫀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걔네들이 하니까 그런 건데 걔네들이 할 거라서 본인들 할 거라서 그냥 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할 거라서 한 거고 그다음에 참고 나서 보상이 크니까. 뭐 전공의가 뭐 군인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왜 걔네들이 왜 참냐? 쪼는 걸 왜 참냐? 보상이 너무 크니까 참는 거죠. 지금 너무 핀트가 잘못 놔주셨다. 그럼 수가를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A, B 회사, B 회사, C 회사가 있으면 C 회사에 돈을 더 줘라. 자본주의 아니냐. 뭐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국민들의 수입에 건강보험료를 수입의 30%로 상향하면 그럼 모두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다 이국종 교수님이나 뭐 외상외과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연봉을 한 50억씩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나 거기 할래요 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럼 뭐 피부과나 안과 같은 거는 막 의사가 없겠죠. 그럼 어차피 바이탈 아니니까 갖다 버리고 끼리끼리 하면은 뭐 지금 뭔 개소리를 하고 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자. 운막 텐트만 있으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에 진료 보러 온다. 서울대병원에 대리석 안 발라도 되는데 개지랄 좀 그만해라. 뭐 어차피 환자가 몰려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대리석 바르고 인테리어 하는 그 사람이 의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기서 파워벌레들한테 이 소리를 왜 하고 계신 건지 그 인테리어 하시는 게 그 의느님이 승인하시는 거라고요. 병원 장르님이 승인하시는 거라니까요. 본인 돈 버셔서. 그래서 좀 핀트를 좀 더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하셨던 거를 전달한 거를 보면서 제가 한 문단씩 한번 생각을 한번 쭉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말트, 뉘앙스 이런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도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이국종 교수님이 그 버러지라고 생각하는 그 의사 그 걔네들이기 때문에 저리 싫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적으로부터 공격받았던 역사까지 읊었다고 전해진다. 읊었다고 전해진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읊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블라블라 해서 군인들을 조롱했다라고 전해진다. 조롱함. 이렇게 적었는데 한국에 있는 의사가 미국 의사 자격증을 땄다라는 걸 군의관이 했는데 그냥 공부한 것도 아니고 지하창고에서 공부했는데 지하창고는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독서실로 개조한 데서 붙었는데 그 시험이 미국 의사가 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USML인데 그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메디컬 라이센스드 이그제미네이션인데 그게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그중에 1차만 붙었는데 기특했는데 플랜까지 달았는데 너희도 저리 싫으면 중위 떠나라 라고 말했다.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적는다고요? 심지어 의사가 미국 의사 시험을 붙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래 요거 스펠링도 다 불러줬다고요? USMLE라고 이렇게 스펠링까지 불러줬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이런 내용들 군인들을 조롱했다. 그 다음에 옛날의 역사부터 우리나라의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부분들은 전하고 조롱함이라고 해놓고선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적는 거를 봤을 때 이거는 파워벌레가 적은 것이다. 이것이 99.9%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지혜에게 필요한 얘기만 강조했다라고 보는 것이 총명한 언어 1등급적인 사고가 되겠죠. 이 글을 적은 화자는 당연히 이 자신이 전달한 이 내용을 최초 발화자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전혀 섞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B를 그냥 전달하고 그거를 기자들은 그대로 다시 모 커뮤니티에 A씨라고 일컬으면서 그냥 팩트 확인도 하지 않고 본인에게 어떻게 이런 어떤 의도로 얘기하셨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배설하고 그 배설한 것을 벌레들이 주워다가 다시 정부 욕하는 데 쓰고 지금 이지랄 떨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했던 내용인 거고 이제 여기서 마침 이런 류의 맥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국종 교수님께 제가 또 이국종 교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면 또 닥터라면 이것에 대해서도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냥 딱 사진이 그냥 레전설 그 자체시죠. 그냥 살아있는 레전설. 이 자연스러운 사진. 여기 있는 분들 어머 오른쪽 얼굴이 나오고 계시네요. 여기 있는 분들 그다음에 119 응급 헬기 앞에 계신 분 그냥 완전 그 리얼한 그 장면 그 레전설 그 자체시고 인데 중요한 것은 진료를 하고 싶으시면 그냥 진료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지금 저 맥락의 이제 분노는 이제 시스템인 거죠. 시스템을 바꾸고 싶으면 이제 장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거나 병원장이 되거나 의료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돼도 되는 거죠. 대통령이 돼도 되는 거죠. 대통령이 돼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짱이 되어서 시스템을 바꿨어요. 또는 아니면 바꾸시면 돼. 지금도 해줘도 되죠. 바꾸시면 됨.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진료를 하고 싶으면 진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바꾸고 싶으시면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내가 우리 회사를 바꾸고 싶어? 근데 내가 직책이 너무 낮아?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안 되고 올라가야죠. 내가 부장도 달고 임원도 돼서 그리고 회장도 되고 사장도 돼서 그때 회사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말단 직원처럼 일을 계속하면서 왜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회사는 왜 안 바뀌나요? 네가 열심히 해서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 안 바뀌죠. 라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직원이잖아요. 이 의사셨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업무 자체가 외상외과니까 개인 병원 시스템에서 돌릴 수가 없어서 당연히 국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직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본인이 못하면 결국에 본인은 계속 직딩이었다는 건데 사장님 욕만 계속하면 뭐가 바뀌나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바꾸는 사람이 되면 되고 그리고 이미 유명인이셔서 하셔도 되잖아요. 왜 그거를 안 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기회비용을 지불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냐면 진료를 일단 안 하셔야 되고요. 진료할 시간에 그럼 시스템을 누가 바꿔요? 본인이 헬기 타고 떠나면 다른 헬기들이 준비가 안 해. 이 시스템 누가 관리하냐고요. 야 다음 헬기 준비됐어? 다음 팀 준비됐어? 오게 되면 연기할 팀 준비돼서 그 팀을 자신이 지도하려면 본인이 짱이 돼서 일을 안 하고 뒷짐지고 오더를 내려야지 헬기를 왜 타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기회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뭘 지불해야 돼? 자존심을 지불해야죠. 그래서 상사 의느님한테 국급돼서 진급을 해야죠. 말단 사원으로 있지 말고 수술 그만하시고 진급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국급돼야죠. 기회비용을 지불하시라니까요. 본인의 자존감을 버리시라고요. 짱이 되고 싶다면서 하고 싶다면서요. 하는 거죠. 그래서 짱이 돼서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셔야죠. 요런 사람. 자기 직원들한테 때려쳐 이 새끼야 꺼져. 그리고 직원이 뭐 일개 직원입니까? 한국에서 외상 의료에서 최전선을 뛰는 가장 레전설을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가 말이야 나를 한판 붙을래 너 아닙니다 그런 거 여기서 아닙니다 그런 거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런 예를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 아저씨 여기서 아주대 의료원장 하고 그 다음에 대한산부인과 협회장 하고 다음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장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주대 의료원장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셔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을 싫어하시는 건 아는데 본인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그 자리로 가서 그때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원장도 괜찮고 의사협회장 이거는 쓰레기라 뭐 이건 됐고 요양병원 장이 되든가 국회의원이 되든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든가 대통령이 되든가 라이크 안철수라고 할까요? 안철수 아저씨 의사죠 이과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된다.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1인당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죠. 다 제가 돈 냈기 때문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가 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의사 출신 많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은 주무를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물론 뭐 기획재정부가 있고 뭐 다 알겠는데,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엄청나죠. 다른 나라는 뭐 보건 할 게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장관만 돼도 할 수 있을 건데, 아니면 그냥 대통령이 되셔도 되는데 왜 이러고 계신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이야기는 파업충들이랑 휴학충밖에 안 되는데, 그 앞에서 한탄해 보셔야 바뀌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월급쟁이셨으니까 비트코인 당연히 열심히 모으고 계시라고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비트코인 열심히 모으고 계시죠. 이 돈으로 병원을 차리든가, 이걸로 이런 장들에게 뒷돈을 주던 뭐 접대를 하든 뭐든지 해갖고 얘네들 자리에 올라가셔야 된다고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직업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제가 항상 취미라고 했죠. 직업은 돈을 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점을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고, 아무리 숭고하고 이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로 봤을 때 우수하다고 평가받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이 다 되는 사회를 꿈꿀 수 있죠. 저도 꿈꾸고 있고, 그런데 꿈꾼 데서 이 마음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공산주의자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응급 환자들한테 모두 맨투맨으로 헬기랑 의사팀들을 다 보낼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병원비 누가 내죠? 제가 더 내요? 전 응급 헬기 안 타는데 저도 저 더 내야 돼 돈? 그런 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곧 공산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한 끗의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비트코인으로 하든가, 내가 장이 되든가, 내가 정치인이 되든가 해서 내 돈으로 하든 아니면 내 비트코인으로 하든 내가 찍어낸 돈으로 하든 해야 된다. 그래서 1차 목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으로 가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열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았고, 이국종 교수님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시고 엄청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우리나라의 레전설 그 자체지만, 그렇다고 무결점인 건 아니니까 제가 그 결점을, 실제로 그것을 결점을 저 워딩으로 저딴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대충 얼추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잔소리를 한번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런 워딩을 실제로 하셨다면 지금 마음에 병이 있으신 거죠. 병 있으신 거니까 진료 받으러 오셔라. 그리고 지금 군인이신 것 같은데 일요일날 쉬시잖아요. 저 일요일날 진료하니까 이거 치료하면 됩니다. 이거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됩니다. 외상 환자들만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거 치료가 돼요. 그래서 진료 받으러 오셔라 라는 말씀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